오늘은 또 어떤 책을 함께 할까요?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 버리기 기술. 어떤 책입니까? 자, 신경 끄기의 기술을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자기계발서의 패러다임을 바꾼 마크 맨슨이 전하는 희망에 관한 도발적 탐구, 희망 버리기 기술입니다. 전제학에선 무한긍정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중요한 건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이라고 말했던 저자는 이 책에서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의 비용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현대인의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진단하며 지속 가능한 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작이었죠. 신경 끄기의 기술도 다뤘었습니다. 희망 버리기 기술. 좀 연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전에 책 좀 짧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까요? 자, 신경 끄기의 기술은 기존의 자기계발서를 뒤집는 신선한 패러다임을 선보였죠.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이죠. 때론 내려놓고 때론 포기하고 더 좋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책 희망 버리기 기술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선 인간의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뇌와 생각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주며 그 희망이 왜 위험하고 왜 버려야만 하는 감정인지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감정뇌와 생각뇌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우선 인간은 감정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책 속에선 엘리엇이라고 하는 뇌암에 걸려서 전두엽의 일부를 절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감정적인 부분을 절제하게 되어서 감정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수술을 받고 난 다음 그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직장에 가지를 않게 된다던가 아니면 가정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을 당하게 되지만 그는 전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는 그에게서 전혀 문제점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요. 자,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인지 경중을 따지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검사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네. 그런 겁니까? 자, 그를 검사하던 의사가 그것이 이상해서 검사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기존의 모든 정신검사는 이성적인 부분의 능력만을 측정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 엘리엇의 생각내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의 감정뇌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현재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측정에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뇌가 감정뇌와 생각뇌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판단을 감정뇌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생각뇌가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감정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준다는 점에서 생각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감정을 위해서 우리의 논리를 사용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네. 또 책에서는 희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깊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 자, 희망을 말하기에 앞서서요.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숫자는 적었고 그나마 인생 자체도 산업혁명이 시작된 현대 이전까지 그야말로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죠. 사람들은 삶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자 죽은 다음에 희망을 찾기로 하고 신과 저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학혁명과 함께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명은 거의 100살 동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더 큰 사회로 변화하게 됐죠.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사상이 사람들을 휩쓸게 되었죠. 그러한 배경에 희망이 있다고 전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사상이 많아졌다. 글쎄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과 반대 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어떤 내용이죠? 자, 원래 인간의 행복을 1에서부터 10까지 기준으로 하면 항상 7쯤에 멈춰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10을 꿈꾸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꿔서 10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된다면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풍요에 따른 희망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생각내보다 감정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 속에선 희망 버리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치를 때 나머지 삶을 채우지 않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희망 버리기 기술을 선택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이죠. 네, 그래요. 좀 흥미로운 관점의 책인 것 같은데, 이 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책의 제목을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기보다는 희망 버리기 희망이라고 붙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엘리엇이란 사람의 사례처럼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본능이 없습니다. 마치 계산을 엄청 잘하는 전자계산기 같은 거죠.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할 이유는 인간의 본능에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지능을 활용하듯이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위해 사용될 지능이라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 책이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키지 않는 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전작 신경쓰기 기술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책은 그걸 넘어서 항상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불안으로 인한 고통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선 자신이 가진 희망을 버리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